안녕하세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벌써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음력설도 지나갔겠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점검하기 좋은 시점인데요. 계획을 실천할 확률을 높이는 팁들 참 많죠. 거창한 계획 대신 소소한 계획을 세워서 성공률을 높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문을 내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번엔 매몰 비용을 기준으로 세외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될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주변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잘못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요, 여러 재테크 관련한 시장이 불안전하면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이유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내가 선정한 주식 종목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연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미 지불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계속 버티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대출을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내 판단이 틀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초를 다시 한번 1월이나 2월 중에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의 신년 계획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줬는데요. 이번 연휴에 정말 나의 재테크 전략은 맞았었던 것인지,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인지, 방금 말씀드렸던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1월 2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설 특집 2023년 경제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독자 100만의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채널 부익남TV의 부익남과 구독자 155만 명을 자랑하는 인터뷰 전문 채널 김작가TV의 김작가, 또 최근 조회수 떡상 전문가로 유튜버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계신 분이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 모셨는데요. 세 분 모두 자타공인한 성공한 유튜버이잖아요. 아직도 유튜버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유튜버로 경제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유튜브 세계에 대해서 특별 과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명절 때 되면 모처럼 이제 저도 조카들이나 사촌 동생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아니지만 요즘은 모처럼 만나다 보니까 야, 그래 너는 요즘은 뭐에 관심 있니? 나중에 뭐 전공하고 직업은 뭐 가질 거니? 이런 거 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요즘 이 직업을 1순위로 꼽는 게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세 분의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유튜버 하겠다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사실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유튜버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해라 마라 아니면 어떻다 얘기를 해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모르니까 오늘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으로 나도 유튜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로 어디까지 찍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뭐 학교로 따지면 서울법대 가신 분들 두 분 모신 건데, 자, 100만 유튜버에게 실질적인 유튜버의 삶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100만 유튜버 메이커 김광석 실장님께도 조회수를 바로바로 올려주는 방법론,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태클 좀 걸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정호 교수님, 예. 저보다 구독자 더 많으시잖아요. 아, 저야 뭐. 왜 빼십니까? 두 분 구독자 얼마 되시나요? 또 이렇게 공격 들어온다. 아니,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 따로 하시죠? 네. 저는 근데 유튜버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다 합치면
한 30만. 30만. 예.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게 유일합니다. 아, 5만. 30만이 근데 불란님 웃으세요. 혹시 비웃음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하시니까. 네. 사실 유튜버 업계는요 확실히 자기 계좌가 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빈부격차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유튜브가 주식과는 좀 다른 게 많은 분들이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주식 고수,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슈퍼김이 보시는데 사실 그분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지는 사실은 100% 우리가 몰라요. 알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좌를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는 없고 사실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수익 난 것만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그냥 낱낱이 시청자한테 다 까이기 때문에 그럼요. 좀 약간 진검승부의 시장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유튜버를 배울 때는 이렇게 100만 유튜버에게 배우면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 숫자와 조회수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0만 유튜버 되는 법 오늘 저희가 확실히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 실장님과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100만 유튜버 얼마 법니까? 아니 이거는 저희 합의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여기 같은데. 손에 잡히는 그럼- 경제입니다. 이제 반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두 분은 돈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거라는 의미입니까 지금? 저희 둘은 사실 유튜브 하는 이유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저희도 다릅니다. 이렇게 돌아갈 아니 생각하지 그러면 마시고요. 불량님은 돈 때문에 유튜브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근데 다른 이걸 좀 분들도 있죠. 짚고 가야 되는 네. 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네. 돈 때문에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회사 다니시는 네. 분들이 가장 입에 달고 다니는 멘트가 있습니다. 나 뭐예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건 어찌 보면 콘텐츠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꾸준히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그냥 이거 하면 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보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불량님의 의견에 이제 첨언을 하자면 조금 다른 건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여기는 제 생각에는 2018년, 19년에는 정말 금이 많았던 근간이고요. 예. 지금도 여전히 꽤 많은 금이 남아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인 것처럼 아직까지 유튜브를 해도 되고 초등학생이 장래희망 5위 안에 드는 유튜버 그러니까요. 좋다. 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두 분 고수세요. 질문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좀 돌렸는데 힌트라도 주세요. 어느 정도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먼저 김 작가님부터. 예. 우리 중에서 조회수 구독자가 제일 많잖아요. 제가 그 직접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을 30살 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럼 12년이 지났잖아요. 제 첫 직장의 연봉을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보다 유튜버로만 버는 게 40배는 됩니다. 40배요. 네, 40배는 되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거든요. 예. 그때 제가 서울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안 했지만 그때 제가 서울에 한 10평 정도 되는 투룸 빌라에 살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제 서울에 이제 대출 없이 집을 샀습니다. 그 장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딜까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네. 사실 이게 구독자랑 그 수입이 비례하진 않습니다. 사실 구독자가 더 적은 분들도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거나 어떤 주제에 따라서 또 광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다른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서 퇴사를 할 때 그때 연봉 정도 받았던 게 한 15만에서 20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훨씬 좀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15만이었으니까 지금 100만이니까 거의 이건 6, 7배 이상이에요. 뭐 단순히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그 정도. 계산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만 유튜버가 네,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면 두 분은 우리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처럼 성장해라. 네. 장밋빛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이 5만 명을 달성했는데 네.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긴 있지만
이 소득이 그래도 뭐 신입사원 월급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한데 근데 그거보다 몇 배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됩니다. 아.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만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대기업에 해당하는 그냥 초대형 유튜버고 말 그대로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데 상당 기간에 여러분의 투입, 시간과 비용 이런 게 있지 않고서 저절로 나오는 것은 없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와 관련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는 여기 계신 세 분 유튜버 채널 또는 그 세 분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볼 기회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설날에 조카가 삼촌 뭐 아니면 큰아빠 저 나중에 커서 유튜버 될게요라고 하면 두 분은 권하시는지 만약에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조언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부익남부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권하고 싶어요. 오히려. 오. 왜냐면은 지금 가능성도 많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아직 뭐 내가 어떤 특별한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보다는 그걸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 없다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도 이제 9살이 됐는데 네. 유튜브를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는 어떤 어린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고학년에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유튜브를 한 50만, 60만 명을 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온 가족이 다 거기에 오. 이제 사실상 뭐 스튜디오에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예, 많은데 예. 어찌 보면 뭐 거의 작은 기업체 정도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또 요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예. 부모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이유로? 왜냐면 이제 또 공부도 해서 아. 차근차근 하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엇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유튜브를 할 때 조금 더 이건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라고 할 어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기보다는 네. 이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먹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대사도 없는데 예. 그냥 영상미로 이렇게 승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테크 관련된 유튜브를 하지만 아무리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개그 코미디 같은 유튜브 대비해서는 좀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하면 좀 그래도 좀 낫다. 좀 생각을 합니다. 김 작가님, 사실 저는 네. 진짜 놀랐던 게 김 작가님은 혼자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하시잖아요. 편집자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건 몰랐네요. 저는 그래서 혼자 먹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정말 고된 작업을 다 하시는데 섭외부터 방송 콘티부터 이런 모든 것들 네. 어떻습니까? 이 몇 년 동안 이걸 운영하시면서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든가 힘들다 이런 생각 안 가지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사실 너무 재밌고요. 오. 그리고 너무 의미 있고 음. 심지어 이걸 통해서 저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거리에 나가거나 어디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또 좋게 알아봐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돌아간다 해도 유튜브를 꼭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설날 때 만났다면 저는 무조건 제가 원래 무조건이라는 단어 거의 쓰지 않거든요. 보통 그거 쓰는 분들은 이제 사기꾼에 가까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썸네일은 엄청 쓰시잖아요. 피차 일반 아닌가요? 네. 자, 근데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습니다. 6개월에서 대신 1년 정도. 왜냐하면 유튜브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예를 들면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때 예, 예. 사실 그때 방송국에서도 유튜브를 하려고 했으면 장비들은 훨씬 좋을 거잖아요. 근데 재테크 채널 상단을 보면 대부분 개인이거나 개인이 모인 기업인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 방송국이나 증권회사에서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거의. 맞아요. 예. 대부분 시작하는 연도는 2021년이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늦게 시작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지금 재테크 상단 채널은 대부분 개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많은 개인한테도 오히려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늦었던 이유가 사실은 방송국이나 증권회사에서도 이 결정권자분들은 네. 대부분 기성세대 분들이잖아요. 모르는구나. 40대 중후반, 50대. 그러니까 유튜브의 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너가 이제 어떤 걸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을 가보면 어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어학연수라든가 교환학생, 우리 대학원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걸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새로운 성공 방정식의 하나인 유튜브라는 게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이유로 권유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 방정식이란 거는 기성세대에게는 기성세대가 성공한 방정식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꼭 유튜브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몇 년 전에 사실 몇십 년 전이죠. UCC가 열풍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알죠. 예. 10년, 20년 예, 전에 예. 공모전 엄청 됐어요. 네. 근데 왜 그때 영상이 대중화가 안 된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영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플랫폼이 그때는 없었나? 4G, 5G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영상 하나 보려고 하면 버퍼링에 영상 그렇네요. 장비에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요즘에 우리 무제한 요금제 나왔죠. 그렇죠. 이제 20살 이후 성인이 되신 분이 내 지금 요금제 돈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영상을 못 보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시대는 영상의 시대가 이미 와버렸잖아요. 과거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아는 것이 분명히 그 초등학생 아니면 지금 대학생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세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대중성, 두 번째는 일관성,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 지속성은 이제 부일라님 말씀하신 거랑 일치하는 건데 본인이 잘하는 걸 위주로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잘하는 걸 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없어요. 유튜브 콘텐츠 김작가 TV에도 뭐 500만 조회수, 이제 김가시자님 곧 차지할 100만 조회수 그런 네. 영상도 있는데 예. 그 100만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한국에 100만 명이 봤다는 건데 예. 50분의 1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은퇴하지 못합니다. 음. 그 영상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영화 한 편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봤던 것처럼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지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지속성이 생긴다. 두 번째는 일관성. 만약에 내가 먹방을 하다가 아니면 댄스를 하다가 브이로그를 하다가 갑자기 재테크 영상 올린다. 김작가 TV에서 갑자기 다이어트 영상 올린다. 예. 그러면 콘텐츠가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예. 사람들이 구독을 눌리는 심리는,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있다 구독을 누르는 심리는 뭐냐면 그 다음 영상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청자의 니즈를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채널이 되면 사실 사랑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냥 김작가 TV 하면, 부일람 하면, 김강석 실장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중성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에서도 스케이트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스케이트 채널로 채널 구독자가 크긴 쉽지 않습니다.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팬들은 있겠지만 그 숫자보다 예를 들면 헬스라든가 큰 운동이란 카테고리가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 100만 구독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광석 실장님. 사실 저는 김광석 실장님이 유튜브 활동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그 어려운 현안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까지 겸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많은 데를 출연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텐데, 도대체 유튜브 매력이 뭐길래 굳이 직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소위 뭐 예를 들어 몽골 우리 같이 예. 찍었잖아요. 네, 같이 가서 그럼 찍었죠. 몽골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놀고 싶었는데. 몽골 낙타 타고 찍습니다. 네. 몽골 경제를 논하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즉시성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출연하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UAE 방문해서 뭐 기대되는 뭐 중동 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 유튜브를 열면 즉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또 녹화 뜨고 녹화된 영상이 나중에 그쵸. 나오면 시점적으로 안 맞죠.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약해 보면 유튜브는 해야 된다. 음. 그런데 재테크 유튜브는 하지 마라. 나만 할 거다. 이런 그런 요약적인 포석이었구만. 있었어요. 네. 있었고 제가 실장님의 멘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실장님 채널은 이제 경제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예. 아까 몽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올리지 일괄성.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재미를 위해서라면 네. 꼭 우리가 돈만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재미를 위해서라면 올려도 되지만 그러면 구독자 수가 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세 분의 주옥 같은 멘트 너무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계속해서 이 세 분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특집 2023년 경제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150만 유튜버 김 작가와 100만 유튜버 부익남 그리고 유튜버 초년생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계십니다. 정월엔 여러 가지 새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유튜버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유튜버의 세상에 대해서 좀 배워봤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꿀팁들을 좀 주셔야 돼요. 아까 부익남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해주셨어요. 조회수랑 구독자랑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유튜버로 수익을 거둘 때 조회수와 구독자가 똑같은데 수익이 달라지는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유튜브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내가 단순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붙는 광고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번 돈을 또 유튜브와 이제 유튜버가 쉐어를 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라는 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에 걸맞는 광고가 어떤 광고주가 선호하는 영상이냐에 따라서 광고비가 더 비쌀 수도 있고 광고비가 좀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광고주들이 좀 돈이 많은 뭐 게임이라든지 네. 뭐 금융권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좀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뭐 어떤 생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좀 낮은 편이지 않나라는 뭐 그런 추측을 좀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차이를 좀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 네. 그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광석 실장님의 채널은 조회수나 아직 구독자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네. 광고주가 제일 빵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한 경제 상황을 전달해 주다 보니 네. 뭐 금융권, 증권사 이런데 광고주 붙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운영하실 때 아예 초반부터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시는 걸 권하세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재밌는 거 만드는 걸 권하시는 편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를 업으로 해보겠다 한다면 잘하는데 돈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유튜브로부터 받는 엄청난 수익은 많은 댓글들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이게 첫 번째고요. 좀 연초니까 지금 저희도 응원의 댓글 받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분위기가 그 정도를 댓글이라고라는 두 분 차례 때 하세요. 부여하시는 오늘. 두 분 차례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니 또 뭐 백분 토론입니까? 네, 우리 좀 설이니까 썰전답게 가야 되지 않나요? 설전. 자, 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제를 많이 논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기업들이 자기 산업 카테고리에서 우리 기업의 모습을 좀 많이 얘기해달라. 하는 간접적인 그런 요청들이 있고요. 또 강의 컨텐츠를 또 담고 있다 보니까 뭐 기업들은 이 강의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걸로 교육으로 시키고 싶다 하는 뭐뭐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가 직접 주는 수익 말고 다른 부수익이 다른 부수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유튜브 수익 제가 조금만 첨언해도 되나요? 네, 여쭤보려고 네. 했었어요. 예. 제가 이 수익에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존학계가 돼야 한다고 늘 말하거든요. 예, 예. 그게 존학계는 뭐죠? 이제 네. 조회수가 나은 괴물. 정말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네요. 예, 제가 왜 어떻게 해야 유튜브를 되는 거의 겁니까? 혼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의미도 중요하고 시청자한테 좋은 콘텐츠 유익성 재미도 중요한데 유키즈 언더 블록에 네. 이제 유재석 님이 나영석 PD한테 물었어요. 네.
영상을 이제 방송을 만들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영수 PD님이 뭔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청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 수익이 안 나오면 좋은 카메라를 살 수도 없죠. 좋은 게스트를 모실 수도 없죠. 좋은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없죠.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익이 나와야지 더 좋은 콘텐츠, 더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수익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고 여기서 수익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찝어드리면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으면 조회수가 높을 확률이 높죠. 10만 명인 채널보다는 100만 명인 채널이 훨씬 조회수가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 조회수가 되게 여러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네. 시간도 두 개로 나뉘어요. 영상 시간에 내가 얼마나 긴 거를 올렸느냐. 긴 거를 올리면 광고가 당연히 더 많이 붙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봐줬느냐. 시청 지속 시간. 그다음에 그 시간 내에서 어떤 그 팬층이 높은 채널들은 그 광고를 또 다 클릭하거나 봐준단 말이죠. 네. 아니면 광고 건너뛰기 하는 채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이 좀 줄어들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광고를 과연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도 광고를 많이 붙이고 적게 붙일 수 있을 거고. 그냥 두 번째는 아까 부일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고의 카테고리. 내가 휴대폰을 파는 것과 종이컵을 파는 거는 단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의 그런 것들, 재테크라든가 이런 데는 CPM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국가도 다릅니다. 국가도 달라요. 국가도 대체로는 선진국, 네.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데는 CPM이라 하는 광고 단가가 굉장히 낮고요. 예.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나라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한 유튜버는 러시아 관련된 유튜버인데 네. 제가 그분이 구독자 한 40만, 50만 대 만났는데 네. 그분이 한 달 조회수 수익은 진짜 수백만 원이 안 돼요. 오. 왜냐하면 러시아의 CPM 광고 단가가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콘텐츠가 과연 어느 나라에서 먹힐 수 있는지도 생각하신다면 유튜브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익은 다 조회수 수익인 건데 많은 이제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브랜드 콘텐츠라든가 PPL을 주죠. 네. 그거는 조회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야, 진짜 하나하나 이제 유튜버의 고수되는 법을 이제 알려주시긴 있는데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저 같은 유튜버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 주제 재밌겠는데 하면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구독해 놓은 거는 이제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뭔가 이슈 선정인 것 같은데, 좋은 이슈는 어떻게 발굴하나요, 부익남님?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슈라는 것들을 발굴한다는 거는 그 특정 주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재테크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번 바뀌는 뉴스겠죠. 예. 어떤 뉴스나 정책들 위주로 그 이제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뭐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뭐 다 채널마다 좀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조금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슈를 좀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채널을 하시면 그래도 좀 편한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채널들 중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뭐 아주 어려운 어떤 그런 예.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조회수 대비 영상을 올리는 개수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또 그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조금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뭘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김 작가님, 이거 여쭤볼게요. 좀 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빵 터진 이슈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자 해서 아직은 발굴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게 좋을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쉬운 길은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구독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좀 재미있어졌던 현실은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온 김작가 TV 영상의 썸네일이란 게 있잖아요. 예. 김작가 TV에서 히트시킨 문구 하나가 예를 들면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습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알죠. 거의 모든 알죠. 채널에서 그걸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조회수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아, 예를 예. 들면 지금 쉬운 예도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김가수 실장님이 최근에 영상이 조회수가 다 잘 나오시잖아요.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잘 나온 거 위주로만 봐서 그렇지 네. 못 나온 것도 또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김가수 실장님이 올렸던 영상을 다 봤어요. 다른 예, 채널까지. 예.
그러면 어떤 김관수 실장님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딱 분석하니까 3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예. 첫 번째 가난. 가난, 두 번째 현금, 현금. 세 번째 경제 위기. 요 3단어가 최소한 2개 정도 아니면 적어도 1개 정도는 믹스를 시키면 예. 조회수가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유튜브의 또 알고리즘 시스템 중 하나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네. 추천 영상에 떠야지 조회수가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음. 키워드로 김관수 실장이랑 같은 인물이랑 가난이랑 현금 이런 키워드가 같이 있으면 추천 영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전에 영상이 예를 들면 100만 회면 제가 뒤늦게 영상 올리더라도 뭐 50만 70만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새로운 파도를 만드는 거는 예를 들면 연준에서 FOMC 이제 2월 달에 막 발표해요. 그런 시점에서 내가 파도를 만들기 위해서 딱 콘텐츠 딱 시의성 맞게 하는 거는 전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의성 맞게끔 계속 우리가 파도를 만드는 콘텐츠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방송은 이 같은 시간대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기발하고 더 잘해야 되지만 유튜브는 정말 그냥 시간 남을 때 예. 뭐 보는 거라서 예. 이 사람 것도 보고 저 사람 것도 보고 막 돌아가면서 그렇죠. 보는 게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재미없으면 다른 거 바로 넘어가고 하기 네. 때문에 다른 분들 대비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초반에는 좀 따라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품이 적게 들고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백하자면 최근에 다른 채널 썸네일들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서로 뭐 그냥 다 그렇습니다. 서로 뭐 맡기고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전날 술자리 같이 가셨는데 똑같은 썸네일이 올라와요. 자, 두 분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다른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올리는 분들이니까 저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김광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경제를 미리 전망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가난이라는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발굴하신 거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큰 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발언들도 직접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슈를 만들고 파도를 만드는 분 입장에서는 유튜브 이게 지금 잘 이슈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랑 좀 교집합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또 제 유튜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그럼 방송국을 찾아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제 유튜브에서는 즉시 분석을 합니다. 바로 해주는구나. 마치 축구 보면서 축구 해설해 주듯이 예.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즉시 분석해 줍니다. 근데 그 어떤 때보다 폭발적으로 반응을 받는 경향이 제가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세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유튜버라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설날이잖아요.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군 그리고 유튜버에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는 어떻게 창출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기 계신 세 분은 창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직업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예전에 없었던 직업에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인데 아마 지금 명절 친척들 그리고 조카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너는 뭐 하고 살 거니? 라고 덕담들 나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고 계신 세 분에게 직업이란 무엇이고 나에게 유튜버란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우리 김 작가님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네. 유튜브 탑 크리에이터 23명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수익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딴 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제가 지금까지 30살 때부터 42살 때까지 총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한 직업 중 하나가 전 유튜버인 것 같아요. 제가 23명 인터뷰했을 때 물론 그분들이 유튜버로서 꽤 성공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네. 성공했다 해서 꼭 행복하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는 게 본인이 만약에 잘만 하신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나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익남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가 되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 한 지 오래돼서 네. 이제 8년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유튜브 초기부터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뭐 유튜버가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면서 뭐 투자하면서 겪었던 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려고 이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8년이 지났지만 뭐 제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뭐 1시간 반만 해야지라고 해도 한 2시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더 그렇게 길게 하고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도 똑같이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수 시장님,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시지만 또 유튜브를 같이 활용하고 계신 분인데 어떠세요? 저는 이 직업의 개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비중이고요. 그렇죠. 안타깝게. 좋아하는 것을 찾았어도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은 또 다른 이야기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유튜브여도 좋고 유튜브가 아니어도 좋으니 내가 좋아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설 연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틀 연속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어제부터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 그리고 부익남 김 작가와 함께 설 특집으로 2023년 경제 전망과 그리고 요즘 핫한 직업, 핫한 분야 유튜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세 분의 성공 뒤에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 이런 것 같습니다. 올 새해 계획 세우실 때 앞으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것 찾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송대관의 해뜰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해뜰날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 선곡했습니다. 남은 연휴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